코치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돈이 안 남을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3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장님이 메뉴를 40개나 운영하고 계셨어요. 빵도 그래요. 매장에서 직접 구울 경우 안 팔리면 모두 로스입니다. 메뉴 수를 25개로 줄이세요. 심리학의 앵커링 효과와 미끼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요. 사람들의 시선이 가는 동선 연구에 따르면 메뉴판의 오른쪽 위부터 보기 시작해서 지그재그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진에 여유가 생기면 자체 이벤트를 할 여유도 생깁니다. 매장은 활성화되고 매출은 오르게 되죠. 오늘도 많은 카페 사장님들이 제게 연락을 주십니다. 코치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돈이 안 남을까요? 20년간 수백 개의 카페를 오픈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망하는 카페들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3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만 바꿔도 월 매출이 아니라 실제 수익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카페가 왜 힘들었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아메리카노 원두값 650원에 5,000원에 팔면 87% 남으니까 마진이 좋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건 반쪽 계산입니다. 제가 코칭했던 한 카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이 메뉴를 40개나 운영하고 계셨어요. 각각의 원가율을 다 계산해서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은 마치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버는 것은 메뉴가 아니라 다른 문제야. 그런데 매일 버려지는 재료들을 보니까 실제 원가는 계산한 것의 1.5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생과일을 사용하는 메뉴들이 문제였어요. 딸기 라떼 한 잔 팔려고 딸기 1kg은 사오는데 하루에 딸기 라떼가 3잔 나가면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하거든요. 이 버리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마진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빵도 그래요. 매장에서 직접 구울 경우 안 팔리면 모두 로스입니다. 그래서 카페는 재료 회전율을 중심으로 메뉴를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그 사장님에게 이렇게 코칭했어요. 메뉴 수를 25개로 줄이세요. 대신 원가는 낮으면서 재료 보관이 쉬운 메뉴들로 바꿔서 구성하세요. 예를 들면 생딸기 대신 딸기청을 담고 레몬청, 청귤청을 활용해서 에이드 삼총사를 주력으로 미는 거죠. 토핑을 화려하게 해서요. 원가가 낮을수록 데코레이션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 팁입니다. 청은 한번 만들면 한 달 이상 보관이 가능하고 로스가 없기 때문에 이문을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중 이문이 가장 많이 남는 아메리카노의 개수를 5종으로 대폭 늘리도록 코칭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 카페의 실수익은 이전보다 40%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비슷했는데도 말이에요. 이렇게 마진에 여유가 생기면 자체 이벤트를 할 여유도 생깁니다. 매장은 활성화되고 매출은 오르게 되죠. 사이즈업 하시겠어요? 혹시 이렇게 묻고 계신가요? 덕분인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 질문을 하면 10명 중 2명 정도만 사이즈업을 합니다. 왜일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비싼지, 얼마나 더 많은지 감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어떤 심리를 가지느냐, 그러한 심리학을 이용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심리학의 앵커링 효과와 미끼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서 기존 가격은 앵커링이 되고, 그러니까 앵커, 닷,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사이즈업 금액 1,000원은 미끼가 되는 거고요. 일테면 이런 거죠. 보통 사이즈로 드릴까요? 아니면 1,000원만 더 내시고 2배 용량으로 드릴까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첫째, 1,000원이란 구체적인 금액 제시를 하고, 둘째, 2배 용량이란 명확한 혜택을 설명해 줍니다. 셋째, 선택지를 2개로 단순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바꾸고 나서 사이즈업 비율이 평균 60%로 올랐습니다. 하루 100잔 팔면 60잔이 사이즈업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메뉴판에서 마진이 좋은 메뉴들을 어디에 배치시킬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는 동선 연구에 따르면 메뉴판의 오른쪽 위부터 보기 시작해서 지그재그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마진이 좋은 시그니처 메뉴를 배치시키고 매장 곳곳에 POP를 설치하면 주문율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한테 친절하게 해. 열심히 팔아봐.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동기부여 시스템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직원 중심의 업셀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매일 오늘의 목표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샷 추가 30개 달성하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직원에게는 작은 보상을 해줍니다. 작은 금액의 포상금을 줘도 좋고 다음날 30분 늦게 출근해도 되는 권한을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직원이 많을 경우 매일 1등 배지를 달아주고 매달 집계해서 포상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한 카페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멘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노에 샷 하나 더 추가하시면 더 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500원만 추가되는데 어떠세요? 휘핑크림 올려드릴까요? 우리 휘핑크림은 직접 만든 거라 정말 부드러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가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평균 객단가가 20%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 메뉴는 원가율이 아니라 재료 회전율 중심으로 구성하라. 메뉴 수를 줄이고 보관이 쉬운 재료 위주로 재편성하는 거죠. 2. 가격 전략은 고객 선택 심리를 고려하라. 구체적 금액과 명확한 혜택 제시로 사이즈업을 유도하고 메뉴판 배치를 시선 동선에 맞게 최적화하는 거죠. 3. 직원을 순이익 개선의 파트너로 만들어라.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보상 시스템으로 자발적인 업셀링을 유도하는 겁니다. 카페 사업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하나씩 적용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같은 카페 사장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저의 보람입니다. 다음에도 더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